이제 부산 북갑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뉴스원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매일 하나씩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정우 39, 한동훈 후보가 29,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21% 나온 겁니다. 이것도 갤럽에서 조사된 내용이고 5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이루어진 조사, 그다음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의 1위는 하정우 후보가 계속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한 45에서 50% 내외에서 거의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조국, 한동훈, 김관영 후보 셋 중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 민주당이 진짜 어려워진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내가 당선될 거니까 진짜 어려워질 거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나다라고 바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사인가요? 뉴스원에서 한 같은 조사에서 양자 대결, 가상 대결도 한번 했는데 보시면 하정우와 한동훈 보면 46대 40이고요.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50대 37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신조 대변인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조사 결과를 어느 후보 지지하십니까? 사실 네. 이 문제는 계속 만나고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네. 지금 나오는 회담인이 파란 아니야. 옷을 입고 오셨어요. 지금 자기나 후보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이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네. 아니 저 박민식 후보와 네.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네. 하정우 후보와의 다툼에서 네.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초점을 둘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예. 뭐 다른 많은 분들이 단일화가 1+1이 2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1+1이 1.01만 되어도 해야 되는 게 단일화라고 좀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산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보수 단일화를 사실상 요청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두 분 간에 정치적인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한석 한석이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한석 한석이 중요한데 이 부산 북갑이라고 하는 지역을 탈환하게 되면은 그것은 한석 이상의 의미를 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상으로 두 석이죠. 예. 그렇죠. 예, 민주당 한 석을 마이너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치적인 함의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어찌되었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들여서 서울에 있는 하정우 후보를 부산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의정도 실리고 민주당에서도 삼고초로 해가지고 모신 인물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꺾고 야권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자 대결로 가서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치열하게 다퉈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당선되는 그림을 바랬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이 어렵다면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 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합쳐질 수 누구로 있을까요? 합쳐야 되는 근데 누구로 합쳐져야 돼요? 합쳐지는 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 게요. 네. 일단 지금 나온 3자 대결 구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민식 후보의 장점이자 한동훈 후보의 단점이 뭐냐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보궐선거라는 거죠.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네.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으면 보통의 유권자들은 줄투표라 그러죠. 그것을 하시는 게 마련이에요. 국민의힘 후보는 다 국민의힘 후보로 찍거나 민주당 후보는 다 민주당 후보로 찍거나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한테 과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찍는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두 번째 칸보다 아래에 있는 자신을 찍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박민식 후보한테는 유리한 지점, 한동훈 후보한테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 뭐 투표용지가 뭐 인쇄되기 전에 힘들다면 사전 그 선거 투표용지 이렇게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가 없든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없든 해가지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기로부터 있는 정치적 타격이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아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권 소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선거가 이렇게 진다 이 결과대로 그냥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꾸준히 가서 하정우 후보가 당선이 된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의 책임이 누구 제일 커요? 탓일까요?
저는 네. 우리가 그거까지 이제 바라보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대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오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선거를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느 후보가 되든 한동훈 후보가 되든 박민식 후보가 되든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하정우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네. 보수 결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샤이 보수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왔던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스탠스를 지금 19일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를 봤어요. 지금 하정우 후보가 그때 손털기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오빠 논란이라든지 네.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하정우 후보 옆에 있는 그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었거든요. 오히려 하정우 후보로 인해서 그 떨어지는 낙수 효과로 같이 지지율이 떨어질까 아마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를 이제 둘을 비교하자면 한동훈 후보는요 그냥 혈혈단신 본인의 그냥 국회의원직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일 뿐이고 네. 지금 박민식 후보는 당 내에 같이 일을 하는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같이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산에서 텃밭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정당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게 된다면 네. 저는 단일화를 해야 하는 후보는 한 명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얘기하신 대로 0.1%라도 늘어나는 행위가 있으면 해야 되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 전략이 판단이겠지만 여론조사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인이 나왔을 때 합치면은 50%가 되는 후보들이 만약 양자가 되었을 때는 40%, 37%, 10%, 13%씩 빠져버려요. 오히려 민주당으로 가서 또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단일화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절대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그대로 가지 않아요. 특히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과 지금 국힘과 같이 이 갈라지는 국면에서 굉장히 크게 싸웠던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사실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 진짜 그럴 거면 아예 투표 안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3자 구도로 가서 거기서 자강으로 이겨내는 게 오히려 승리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둘이 합친다고 그 표가 우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정우한테 달려가 버리는 표도 생겨요. 그렇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저희도 옛날에 뭐 했을 때 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대통령을 선거에서 합쳤으면 이겼다는데 절대 그렇게가 안 돼요. 반대로 민주당은 찍기가 진짜 싫은데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 찍던 사람한테 제3의 선택지를 준 거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당의 표를 묶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회 후보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감정의 골까지 상해 있을 때는 어차피 안 되는 단일화의 목을 매기보다는 자강으로 뚫어내는 게 전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정우 후보는 4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표 계속 뭐 거의 공통되게 나오는 것 같고 문제는 박민식 후보가 쭉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걸 표로서 어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를 하려고 해도 박민식 후보의 표가 최소한 15% 이하로 빠져야 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민식 후보도 거기서 거의 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도 참 딜레마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뭐 선거 결과가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 뭐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과학적인 근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떤 패배에 대한 책임을 또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각 후보들 사이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북감에 대한 것은 이번 주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니까 다 이거 하정우 40, 뭐 한동훈 25에서 30 사이, 박민식 20에서 25 사이 딱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다음 메뉴를 일단 들어갈게요. 네. 저희가 부울평 단일화 골드타임 D-2 왜냐면 이거 등록 기간이죠. 지금 평택을부터 보면 뭐 가볍게 일단은 조금 짚고 넘어갈 텐데 평택을이 지금 범진보 단일화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고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않는다고 한다면 오자구도 상태에서 그대로 이어질 텐데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주시면 뉴스원에서 의뢰를 한 거고요.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인데 5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이루어진 건데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가 24, 유이동 20, 황교안 자유혁신 8%, 김재현 진보당 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와 유이동 후보 간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이동 후보와 김영남 후보는 오차 범위 근접해서 오차 범위 밖에서 근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자구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김영남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문성원 대변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오자구도가 된다는 가정과 뭐 단일화가 이런 두 개 다 이야기를 한다면 오자구도로 가면은 결국에 본인들이 정치 저간층을 얼마나 끌어들여서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에다 더하냐인데 저는 여기에서 조국 후보는 더 끌어올 만한 표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본인에 대한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뭔가 연성 지지층이나 정치 저간층 분들한테 생각보다 비토가 굉장히 커요. 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이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조국 사태라는 고유 명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 당시에 이 조국이라는 분이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어떤 어록들이 다 밝혀지면서 네. 이 사람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가 밝혀졌었고 또 본인이 자녀들을 어떻게 뭐 누구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 뭐 대리 시험을 받네 표창장을 위조했네 그 외에 자기 친인척들에 대한 뭐 사모펀드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리의 정말 원천이었고 본인께서 그토록 비판해왔던 어떤 기득권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였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때 무슨 정말 그 민주당의 어떤 새머리로 이게 무슨 뭐 검찰에 지금 우리 조국을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거는 강성 지지층들이고 뭔가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소구력이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끌어올 표가 이분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김용남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 같은 분들은 저희야 너무 잘하는 분이고 저희한테야 워낙 정치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간층 분들한테까지 그렇게 인지도가 강한 분들은 아니에요. 반대로 걸어올 표가 더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뭔가 본인 후보의 어떤 인물론이 될 수 있다. 오자구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자구도로 간다 그러면 조국 후보는 뭐 저는 제일 대확률이 낮다고 보고 3강 중에선 뭐 김용남 후보나 유이동 후보께서가 좀 더 힘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 소장한테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호철 수석이 오늘 그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청래 민주당에서는 지금 타당 조국 대표 인사,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로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소위 말하는 친문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삼철 중에 한 명인 이호철 수석이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평택을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표갈림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중요한 게 그 스피커가 누구였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호철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야 삼철이지만 지금은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용남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원래 우리 핵심이 아니다. A 그룹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표를 가지고 와야 조국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당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조국 후보는요. 잘못하고 계시는 게 지금 평택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김재현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김재현 후보를 먼저 설득을 하고 그분들과 그동안 이어왔던 정치적인 그 관계에서 본인이 사과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야당으로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민주 진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뭐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그동안 했던 그 목적을 위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나에게 좀 단일화를 해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뭐 친문의 표 그리고 민주당의 표를 가져온다고 해서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 더 유리한 판세를 끌어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김용남 후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용남 후보가 당을 옮기시면서 얼마 전에 이제 사과문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변인 그러니까 그 윤석열 선거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김용남 후보가 결국에는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과를 한 것이지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김용남 후보가요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논란이 있었어요. 보좌진 조인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입니다. 김용남 후보님이 또 검사 출신 변호사여가지고 제가 혹시 뭐 문제 생길까봐 의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근데 김용남 후보는요 그 조인트 당한 분을요 국회에 아예 발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더 이상 이제 국회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김용남 후보를 어떤 갑질로 본다고 하면 저는 사과를 해야 될 분은 본인이 국회에서 내보낸 보좌진인 거지 이렇게 뭐 세월호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택을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철새적인 행태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자부대로 계속 될지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